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사에게입니다. 15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 문제 60번입니다.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네요. 11월 12일 서일 상사에 대여한, 대여란 말은 빌려줬단 말이죠.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당사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다 받았단 말이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빌려줬던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보는데요. 단기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죠. 그대로입니다. 자, 이자입니다. 이자는 계정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내용이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는 내용이면 이자 수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를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3개를 찾았습니다. 이자 수익. 그리고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을 짜야 됩니다. 보통 예금 525만원과 단기 대여금 그리고 이자 수익, 이렇게 팀이 되어야지만 돈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변과 대변 자리를 잡는데요. 자리를 잡을 때는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산 중에서도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그리고 바드름 이런 것들로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보통예금 좋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보통예금이 차변, 또는 보통예금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 어떤 걸로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을 찾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단기 대여금이죠. 이거 채권입니다.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며 누구한테 빌려줬던 단기 대여금입니까? 성일 상사죠. 그래서 성일 거래처 걸어주고요. 입력하실 때는 차변은 3번을 해서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대변은 4번을 해서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는 처리가 가능한가? 즉 지금은 이자 받는 내용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 플러스 이자 받는 내용이라는 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1번 8월 24일 사업 확장을 위해 한라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차입하여 돈을 빌려왔단 말이죠. 차입하여 즉시 당사 보통예금에 이체하였다. 상환 예정일이 3년 뒤가 되네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면 단기, 1년이 넘으니까 장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500만원은 3년 뒤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다음 8월 23일날 갚을 것이며 이자 지급일은 매월 말일, 연 이자율 6%입니다. 자, 지금은 이 문제는 취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환 예정일이 3년 뒤가 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의 개념이라는 거 하나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이자 지급입니다. 이자 지급은 매월 말일날 연 이자율이 6%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자는 말일이니까 8월 30일 또는 9월 30일에 주겠죠. 지금은 이자에 대한 처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자는 이자 줄 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거래 내용은 이 문제는 돈을 빌려 오는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오는 내용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자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빌려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환 예정일이 3년 뒤니까 포인트입니다. 단기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즉 내년은 몇 월 달이든 관계없이 다 단기가 되고요. 후내년부터가 장기라 그랬죠. 따라서 지금은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 1. 두 번째입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은 차입이라 그럽니다. 돈이니까 차입금. 그런데 차입금이라는 괴정과목은 없어요. 앞에 단기 아니면 장기가 붙게 되는데요. 지금은 장기가 되겠죠. 3년 뒤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자금 500만원, 이것은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5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보통 예금으로 빌려왔네요. 보통 예금은 계정과목이 보통 예금입니다. 자, 계정과목이 두 개니까 팀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 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겠네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차변, 또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어서 대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장기 차입금. 이 장기 차입금은 누구한테 빌렸습니까? 한라 저축은행에서 빌려왔네요. 그래서 거래처를 한라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수 있는가. 즉, 이거 상환 예정일이 3년 뒤라는 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2번 12월 29일 나라은행으로부터 원금 1000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자, 일단 2개월이고 차입이니까 돈을 빌려옵니다. 차입금이 되는데요. 2개월이니까 단기의 개념이죠. 즉 단기 차입금 1000만원 빌려오면서 선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줬네요. 14만원을 차감한 빼고 금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먼저 준 이자 14만원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라. 다 가르쳐주네요. 자, 따라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돈 빌려오면서 선이자 차감하고 빼고 빌려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붙이게 되면 돈 1000만원을 빌려오는데 이자 14만원을 차감하고 잔액 986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빌려온 내용입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을 빌려왔네요. 차입금입니다. 2개월이니까 단기, 그래서 단기 차입금 1000만원. 두 번째입니다. 이자 14만원 차감했네요.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14만원, 그리고 986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보통예금 986만원이 됩니다. 계정과목이 3개니까 팀을 짜야 되겠네요. 이렇게 팀을 짜야지 맞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지금도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왜? 돈을 빌려왔으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 차변이 됩니다. 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어서 단기 차입금이 대변이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이 단기 차입금은 나라은행으로부터 빌려왔네요. 나라. 구분은 3번,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것은 이자입니다. 선이자인데요.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왔더라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이지만 이자를 먼저 주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내용인데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를 주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선급 비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자를 줄 때 이자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자 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주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하게 된다면 선급 비용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이자 비용이 맞습니다. 9월 23일 경동은행에서 1000만원을 2개월간 차입하고 그러니까 차입이니까 차입금 2개월간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게 FAT 2급, 정산회계 2급이니까 계정과목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내용도 62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돈 빌려오면서 선이자 차감하고 빌려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오는데 이자 5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 9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빌려온 내용이 됩니다. 1000만원 돈 빌려오는 거니까 차입금 2개월간이니까 단기 그래서 단기 차입금 1000만원. 두 번째 이자 빼고 받았다 그랬죠. 이자는 무엇으로 회계 처리해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50만원 95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보통예금은 계정과목이 보통예금입니다.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을 짜야 되네요. 보통예금과 이자 비용 해야지 1000만원 맞습니다.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차빈이 되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단기 차입금 이거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경동은행에서 빌려왔네요.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이 되지만 선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선급 비용으로 계정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계정과목이 2개가 맞습니다. 이자 주는 것은 이자 비용, 이자 받는 것은 이자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자 주는 거에 비용인 경우는 이자 비용이지만 이자를 주면서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선급 비용이라는 거 이거 메모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사옥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의 이자 비용 30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이자 비용은 자산 그리고 비용이 아니라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착공일은 당해연도 11월 1일이며 완공일은 내년 9월 30일이다. 자, 이것도 이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자 줬단 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자를 줬고 그 이자를 무엇화하기로 했다? 자본화하기로 한 이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자와 이자를 주면서 자본화하는 이자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고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신축하기 위해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본화될 이자 3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으면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의 자본화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도 걸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보통예금에 300만원 빠져나간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본화될 이자입니다. 이것을 이자 비용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이자는 이자 비용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자는 이자 비용이 맞지만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자를 주게 되고 그 이자를 자본화할 경우는 건설 중인 자산 300만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데, 자, 신한은행 보통예금, 이것은 거래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 줬습니까? 우리가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주는 데가 거래처가 없습니다. 없어서 걸지를 않았습니다. 있으면 걸어 주십시오. 물론 건설 중인 자산에 거래처를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틀림으로 채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건설 중인 자산도 선급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서 거래처가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이런 게 나와 있었다면 현대를 걸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그런갑다고 제가 건설 중인 자산 자본하면 이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걸겠는데요. 적어주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가 건물을 짓는데 돈이 없어요.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려서 건물을 6개월에 걸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는데요. 1억을 빌렸으니까 이자가 지급돼야 되겠죠. 이자를 1000만원 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건물 완공할 때까지 들어갔던 돈은 얼마입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든 돈이 얼마가 될까요? 과연 1억이 맞을까요? 이자를 준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이 이 건물 가격이 맞겠습니까? 1억 1000만원이죠. 왜? 건물 지으면서 1억도 들어갔지만 이 건물 짓기 위해서 1억을 빌렸었고 그 1억에 대한 이자 1000만원을 줬으니까 이 1000만원은 건물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자 준 것을 자본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두 번째입니다. 짓고 있는 건물, 우리가 건물 한 채를 지을 때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 지으면서 지출한 돈을 건설 중인 자산 지출될 때마다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두었다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이 금액 총 합계가 건물로 계정과목을 바꾸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 짓겠습니다.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그것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은 이자 비용은 자본화 해야 됩니다. 자본화 하기로 하였다가 아니라 사실은 자본화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 지으면서 이자를 주게 되고 이 이자를 자본화 할 경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 64번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체크하셔서 혹시 놓치셨다면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65번입니다. 9월 9일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자, 업무용에 사용되는 컴퓨터 이런 것들 비품이라 그러죠. 비품을 수리하고 대금 10
15만원 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아, 이거 컴퓨터 수리비 주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 수리비를 무슨 지출로 한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따라서 이 내용은 컴퓨터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한 내용인데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수리하고 수리비용 1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통예금 15만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지금 이 컴퓨터 지출은 수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란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이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건물, 수선비,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도 수선비, 비품에 대한 수익적 지출도 수선비입니다. 다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 요것은 예외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품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됩니다. 15만원.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겠죠.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3번 4번 여기까지가 끝이 나고요. 수익적 지출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다음에 놓으면 보겠습니다. 계속 아마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66번에 바로 나올 거예요. 자, 66번 7월 25일 판매 부서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 600만원과 외벽 도색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600만원과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 50만원을 현금 650만원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현금 650만원 문제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 우리가 했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5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자본적 지출이란 사용연수, 내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600만원. 다음 계정 과목이 3개니까 돈이 맞게끔 팀을 짭니다. 이렇게 팀을 짜야지 650만원 맞고요. 현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가능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이 3번 4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선생님 처음 보는 게 나왔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계정 과목이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는 따로 계정 과목이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엄청나게 비싸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것이 비싸겠습니까? 없는 것이 비싸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되며 엘리베이터는 계정 과목이 없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건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며 출제자가 무엇을 아는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회계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67번 11월 1일 당점이란 말은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제일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 대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 문제는 출제자가 너무 친절합니다.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선택해라? 차량 유지비로 해란 말입니다. 다 가르쳐줬어요. 이거 안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차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무엇으로 한다더라?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이게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 유지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이 문제는 트럭을 수리하고 수리비용 지급한 내용입니다. 즉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트럭을 수리하고 수리비용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수익적 지출, 다시 한 번 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이며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것들은 다들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는데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하셔야 한다는 거. 따라서 지금은 트럭이잖아요. 차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가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 15만원. 다음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팀 짤 필요 없고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죠. 대변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구분이 가능한가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8월 15일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등을 대련 튜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원 중 3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 20만원이 되겠죠. 20만원은 당점 발행 약속 어흥 나왔습니다.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급하다. 차량에 대한 무선 지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차량 승용차 튜닝하고 튜닝 비용을 지급한 내용인데요.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승용차에 대한 자본적 지출 50만원을 하고 30만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20만원은 엄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네요. 자본적 지출은 사용연수가 내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승용차잖아요. 차는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50만원. 두 번째입니다. 수표가 나왔네요. 수표가 나오면 내자가 기억나셔야 되겠죠. 어떤 글자가 기억나시나요? 내당남현. 그러니까 당점 발행. 지금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습니다.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습니까?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발행한 수표 당좌 예금이 됩니다. 다음 이 문제에서 또 많이 틀리는 내용이 20만원은 엄으로 줬습니다. 엄이 놓으면 항상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나요? 첫 번째가 상품과 관련이 있는갑니다. 차는 상품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면 받으럼 지급은 못 씁니다.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지금은 돈을 줘야 되나요? 돈을 20만원을 받아야 되나요?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급범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입니다. 이 두 가지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인가 물어본 문제입니다. 다음 팀짜고. 자,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을 할까요? 당좌예금 좋지 않습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돈이 나갔을까요? 나갔죠. 나갔으니까 이 팀이 어디에?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 20만원은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세련 튜닝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걸어주시고. 그리고 9번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첫 번째 틀리는 것은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아싸 엄졌네. 아싸 지급엄. 이래서 많이 틀립니다. 엄이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상품과 관련이 있는가? 있다면 두 번째 누가 발행했는가? 없다면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라는 거. 이거 조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9번 10월 15일 업무용 차량의 정기 주차료 15만원을 일신 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내용은 정기 주차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기 주차료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현금은 현금이니까 별 문제 없고요. 주차료네요. 주차료입니다. 자, 우리가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은 차량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차 때문에 들어가는 모든 돈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보험료와 세금 빼고 보험료가 보험료 플러스 세금 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세금은 세금이에요. 이거 말고 차 때문에 차에 기름 넣었다 차에 휘발유 넣었다 차에 바퀴 갈아 끼웠다 엔진 오일 갈아 끼웠다 백밀러 갈아 끼웠다 이렇게 차 때문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은 제외된다? 보험료와 세금 빼고. 그래서 지금 정기 주차료는 보험료도 아니고 세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15만원이 됩니다. 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의 모든 지출입니다. 주차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엔진오일 교체라든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백밀러 교체 이런 것들은 다들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 세금 그리고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이며 차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맞죠. 이거 외에도 자동차 보험료도 주죠. 이것은 보험료가 됩니다. 이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 때문에 차를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은 차량 유지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다음 계정과목이 두 개니까 팀을 짤 필요는 없고요. 현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죠.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현금이 대변이 되며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9번은 3번, 4번이 되겠네요. 70번 10월 16일 매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견적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 6,300원을 영동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내용은 등기요금 지급한 내용입니다. 등기우편요금 6,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뭐 현금은 현금이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문제는 등기 우편요금이죠. 이렇게 우편이잖아요.
우편은 싹 다 통신비가 됩니다. 자, 통신비 범주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비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통신비이며, 이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사용요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편요금, 우표 있죠? 우표 붙이는 거, 그리고 등기 우편 아닙니까? 등기, 그리고 등기요금, 그리고 전화요금, 이런 것들이 다들 통신비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 6,300원. 다음, 계정과목이 두 개니까 팀 짤 필요 없고요. 현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뭐 대변입니다. 그러면 통신비는 차변, 또는 비로 끝났네요. 뭐 차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계정과목들 중에서 차변, 대변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반대, 같은 띠은 같은 변에,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변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네요. 그분은 3번, 4번. 자,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이렇게 뭐 등기요금, 우편요금, 그리고 인터넷 사용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들 통신비라는 계정과목을 선택한다는 거,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8월 27일 영업부 직원의 전략적 성과관리 교육을 하나 컨설팅에 위탁하고 교육비 8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 내용은 우리 회사 직원 교육시키고 교육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 교육시키고 교육비 8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통예금은 계정과목이 보통예금 80만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들어가는 돈을 교육훈련비라고 합니다.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해당되는 핵심적인 말이 교육이라는 것을 뭐 입력해 보시면 나타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좋고요. 두 번째입니다. 알아주실 때는 우리 회사 직원들 교육을 시키거나 우리 회사 직원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 전체가 다 교육훈련비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정과목이 두 개니까 팀을 짤 필요가 없고요.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이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계정과목에 판으로 된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줄임말이며 계정과목 코드가 800으로 출발된단 말입니다. 계정과목 코드 번호가 세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로 출발되는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72번 10월 30일 정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은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단기의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취득하고 사고 정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 내용은 단기 매매정권 취득하고 수수료와 함께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매매정권 15,000원짜리가 100주니까 150만원을 취득하고 수수료 15,000원을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통예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151만 5천원. 자,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수수료 처리가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하면 살다 팔포, 수수료는 살다 팔포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타면서 수수료는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되고, 팔 때는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이익 보고 팔면 이익 본 돈에 더 빼고, 손해 보고 팔면 손해 본 돈에 더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기매매증권 탈 때 수수료는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되고, 두 번째 코드번호도 9로 시작되는 거 984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단기매매증권 얼마? 150만원과 수수료 비용 984번짜리 984번 15,000원 이렇게 따로 적어야 됩니다.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본 문제인가 하면 보통예금 물어본 문제 아닙니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수수료 비용 15,000원, 수수료 비용 15,000원, 984번 따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본 문제이며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주고요. 무엇을 가지고 보통예금이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겠네요.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러므로써 72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